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나라가 아주 참 이상스럽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요.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무슨 흙수술을 했니 뭐 했니 했는데 그 자작극이다 뭐 해가지고 그거는 악의적이 한 게 아니라 길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시끄럽게 이제 나왔던데요.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부천에서 새총으로 쇠알을 넣고서 그 새총 있잖아요, 총요. 새총으로 그 고층 아파트 34군데나 새총을 쏴서 유창을 깨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이 체포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새총을 가지고 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죠. 정신 이상자도 아닌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남의 집이 멀쩡한 유리창에 대고 왜 새총 그 쇠구슬을 갖다 쏘냐고요. 진짜 나라가 말이죠.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아주 중죄로 다 그냥 아주 혼쭐을 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 모방범죄가 안 난다니까요. 또 뭐 제2범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저 이 대전에서는요, 법원에서 이제 판결 났는데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우층에 있는 사람하고 뭐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또 내려와서 같이 뭐 이렇게 술도 음료수도 마시고 얘기하다가 또 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160차례를 주먹으로 폈대요. 그냥 폭행을 해요. 주먹 160회. 정말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래서 그 30대라는데요. 전직 씨름 선수래요. 근데 그래서 아주 죽였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 많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서로 좀 이해 좀 하려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해졌는지 몰라요. 참 나라가 말이죠. 이 정치권이 불안하고 정치권이 모범적인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요. 이 잡범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런 것은 말이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아주 요즘엔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도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요. 정치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반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쉽지 않으면 그 부산의 그 무슨 일강 횟집인가 그 횟집이 무슨 에? 일본 시대 뭐 지은 뭐 지역의 이름이다 무슨 친일파다 뭐 해가지고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또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항의하고 참 이 나라가 왜 이러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말이죠. 제대로 그대로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어디에 편견에 서 가지고 이렇게 왜곡 보도한다든가 거짓 보도를 하게 되면요. 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언론기관은 그냥 그 법적으로다가 폐간을 시키든지 폐지시키든지 그냥 좀 강하게 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법원에서 그게 판결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사표를 내려가지고 변호사나 하고 어? 그래서 살지. 왜 거기서 그냥 그 자리를 앉아가지고 왜 그 송방명이 처벌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정말 신선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쓴 그런 분에 대한 아주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2018년도가 영화로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당시엔 왕조 시대 때인데요. 그쪽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미국에서 떨어져서 미국에서 유학으로 공부하면서 하다가 한국에 전쟁 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그 미스터 선샤인의 모델이었던 사람, 황기안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이 황기안 애국지사는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그 애국 활동, 그 독립운동에 가담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유럽이고 미주 쪽에 다니면서 했던 그 황기안 애국지사가 뉴욕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뉴욕에 묻혔었는데 뉴욕에서 묻혀 있는 묘지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해서 황기안 애국지사 묘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명패를 보고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가족이 인수하는 가족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랬으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벌써 100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으로 그 황기안 애국지사의 그 유고를 이전을 못 얻다가 이번에 정부들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획득을 해가지고 100년 만에 고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오셔가지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여행 나서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독립운동 유럽에 다니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또 군대도 또 입대를 했었어요. 그랬던 분인데요. 참 가족도 이렇게 없이 외국에서 돌아가셔서 외로에 묻혀 계시다가 국내로 모셔온 그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기안 애국지사의 모델로 했던 그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20년대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정당성을 널리 알린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지사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등장하는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황 지사의 유해를 영접하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황기안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 필요성을 여러 나라에 알린 인물입니다. 황 지사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군으로 자원 입대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었고요. 황 지사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선생을 만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위원부 서기장으로서 독립을 호소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제 침략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것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이어가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서거했습니다. 황지사의 유해를 영접한 이후 대전 현충원에서 유해를 봉헌하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합니다. 이 중에는 황지사의 묘지를 처음 발견한 장초루 전 뉴욕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참석을 하십니다.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중 유진 초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을 하자 지원병으로 입대를 하고 나중에는 프랑스와 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지닌 황 지사는 미스터 선샤인에 등장하는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오늘 유해 봉헌식을 드라마에 등장한 대사에 빗대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황 지사의 활동이 미국과 유럽 등에 집중되었기도 했고 그동안 황 지사의 활동이 드러난 사료가 발견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황 지사의 후손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찾은 것도 최근의 일인데요. 특히 황 지사가 주된 활동부대였던 프랑스에서 언론과 나눈 인터뷰, 황 지사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담긴 현지 기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황 지사가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서류와 1차 세계대전 참전자 등록 카드, 한국 자치권에 대한 기사들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기현 지사가 한국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은 황 지사의 묘지가 발견된 건 서거한 지 85년이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의 한 목사가 황 지사의 묘비를 발견하고요. 이후 보훈처는 황 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문제는 황 지사의 묘비가 있던 뉴욕 공동묘지의 허가였습니다. 공동묘지 측은 유적이 없는 묘는 파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황 지사가 유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내는데 이 소송에서는 한국이 패했습니다. 결국은 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미국을 설득에 나섰고요. 황 지사의 순국 100주년에 따른 봉헌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묘지 측의 허가를 받아 극적으로 봉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참 해외에 나가서 계시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참가해서 유가족도 없이 외국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저 아무도 모르게 뉴욕 공원 묘지에 누워 계시다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구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 정도 발전한 거 아니냐. 정말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국 훈장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외로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건국 훈장을 받으시면 그 빛이 뭐 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종북 좌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해서 애쓴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독립한 이후에 북한 공산당이 6.25 사변을 일으켜서 남침을 해가지고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건물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 이북에 대해서는 어떻다, 싫다, 사과를 해라, 뭐하라, 뭐 인권 문제 다루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요즘에는 일본에 대해서 전에 옛날 정부들이 일본과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또 받을 만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황소 염소뼈 우려먹듯이 그냥 계속 우려먹듯이만 얘기합니다. 나는 6.25 사변에 일어날 적에 피난 가다 이 다친 얼굴과 이 눈, 내 몸이 지금도 내 몸엔 쇳덩어리에 파편이 박여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 7살 때 피난길에 물론 그 당시에 뭐 애매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애들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다치고 해도 그래서 그건 애국과는 상관이 없이 정부에 아무 적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천지 저 이북 공산당은 건세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계속 남침을 위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그리고 잠수정을 띄우고 LCBM, ICBM을 그렇게 계속 연습하는 저 북한 공산당 이것부터 우리가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북에 있는 이북의 인민들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을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못 얻는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북 좌파들은 지금도 이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어필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북의 눈치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북과 같은 부류인가요? 이북이 동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북을 그냥 눈치만 보고 바라만 보는 것인가요? 동족은 동족을 쳐보시는 게 무슨 동족입니까? 적군이지. 적군이죠.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애를 쓰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쓸쓸히 공원묘지에 묻혀 계시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발견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다. 그래서 순국 100주년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 편안히 안장하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 지사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후손으로서 정말 선조들에게 그 고생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신 그 덕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황교안 그 지사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황 지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빌게 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100년 내 백주년을 맞이해서 돌아가시는 황지사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안정이 됐다, 안장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드라마에 나와있던 선샤인의 그 모델이신 그 황교안 지사, 참 우리 선조들은 참 고마운 분들 많아요. 나라와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와 그리고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